고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 확실합니다. 현금 10억 원 당첨이세요. 말수는 그 순간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상담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송국과 함께 당첨 인증을 진행할 예정이고 상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된다고 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본사로 오시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라면을 보니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정말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죽으려고 마지막 라면을 끓였는데 그 라면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울 변두리 골목길 새벽 5시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낡은 폐지 수레를 끌고 나타난 건 71살 박말순 할머니였어요. 손등엔 종이에 베인 상처가 가득하고 갈라진 발바닥엔 오래된 슬리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네. 말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첫 번째 폐지더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골판지를 접고 신문지를 묶고 플라스틱 병을 분리하는 일. 이미 10년째 반복하고 있는 일상이었죠. 한때는 달랐습니다. 남편 박철수와 함께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었어요. 말순이네 김밥이라는 간판을 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을 맞았죠. 그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엄마, 우리 입학금 때문에 걱정 마세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첫째 아들 박준호가 대학에 들어갈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죠. 말수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식집 권리금 일부를 대출로 뺏어줬었어요. 둘째 딸 박미영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예식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나중에 효도로 다 갚을게요. 미영은 똑똑한 아이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죠. 말수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기쁘게 해줬어요. 셋째 아들 박민수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비슷한 약속들을 했었죠.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사업만 잘 되면 모든 걸 갚고 효도할게요. 민수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많고 아이디어도 뛰어났어요. 말수는 막내 아들의 꿈을 응원하며 남은 예금을 모두 투자해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수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어요. 자식들이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보답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 박철수도 우리 자식들 다 착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준호는 졸업 후 취업이 안 돼서 계속 집에서 놀고 있었고 미영은 결혼 후 남편 집안에 정착하느라 친정을 잊고 지냈습니다. 민수의 사업은 연달아 실패했고 투자한 돈은 모두 날아갔어요. 가장 큰 타격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박철수는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은 오열했지만 장례비 문제가 나오자 서로 눈치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각자 살기 힘들어요. 아빠 장례비도 만만치 않고 어디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곳 알아볼게요. 그때 말수는 깨달았어요. 자식들에게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말수는 혼자가 됐습니다. 자식들이 가져간 건 재산뿐만이 아니었어요.
연락처도 안부 인사도 명절 인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반지하 원룸 한 칸입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그나마 이것도 복지사가 알아봐 준 거였어요. 폐지 줍는 돈으로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10,000원 벌기가 쉽지 않았어요.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난방비가 부담돼서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잠들곤 했어요. 가끔 감기에 걸려도 병원 갈 돈이 아까워서 그냥 참았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으로 버텼죠. 벽에는 말순이 직접 쓴 유언장이 걸려 있었어요. 볼펜으로 삐뚤삐뚤 써내려간 글씨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나 박말순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내가 죽은 후 내 재산은 장례비를 제외하고 모두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합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줬기 때문입니다.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비 정도만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화장으로 간단히 치르면 될 테니까요. 늙으면 그냥 조용히 죽어야지. 귀찮은 존재잖아. 말순은 중얼거리며 마지막 폐지더미를 수레에 올렸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몸이 무거웠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지만 병원 갈 돈도 아까웠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건 컵라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먹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말순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못 낸 상황이고 집주인은 계속 독촉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이유도 없었어요. 뜨거운 물을 컵라면에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마지막 식사만큼은 따뜻하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말순은 벽에 걸린 유언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작은 방에서 혼자 조용히 생을 마감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아직 몰랐어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컵라면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순은 컵라면이 있기를 기다리며 작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내일 폐지 줍기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오늘은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분이 지나자 말순은 젓가락을 들고 컵라면 뚜껑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뚜껑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가 접착제처럼 끈끈하게 붙어 있었죠. 요즘 라면 회사들이 뚜껑도 이상하게 만드네. 말순은 투덜거리며 조심스럽게 뚜껑을 벗겨냈습니다. 그때였어요. 뚜껑 안쪽에 뭔가 반짝이는 게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빛 종이 같은 게 뚜껑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광고지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라면에도 별의별 광고를 다 붙인다고 생각했죠. 이게 뭔고? 말순은 돋보기를 찾아 그 작은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축하합니다. 럭키라면 이벤트 당첨. 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 밑으로는 복잡한 숫자들과 함께 작은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나 하는 그런 건가? 말순은 그냥 버리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식사인데
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복지사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줬던 게 생각났습니다. QR코드라는 걸 카메라로 찍으면 뭔가 나온다고 했었죠. 말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 한 번 오지 않아서 거의 쓸 일이 없던 전화기였어요. 배터리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였지? 복지사가 알려준 대로 카메라 앱을 켜고 QR코드에 갖다 댔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초점이 잘 맞지 않았죠. 몇 번 시도하다 보니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로딩 화면이 나타나더니 곧 새로운 페이지가 떴어요. 화려한 색깔의 배경과 함께 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럭키라면 특별 이벤트 1등 당첨자입니다. 말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밑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당첨 상품 현금 10억 원 당첨 확률 1천만 분의 1 유효 기간. 발견일로부터 30일 이내. 말순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10억 원이라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혹시 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요즘 노인들을 속이는 수법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게 진짜일 리가. 하지만 화면 아래쪽에는 공식적인 연락처와 인증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번호도 적혀 있고 라면 회사 공식 홈페이지 링크도 있었어요. 말수는 라면을 먹는 것도 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라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메인 화면에 커다랗게 럭키라면 10억 원 이벤트 진행 중이라는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벤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실제 이벤트였어요. 전국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되는 특정 제품에 당첨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걸 발견하면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첨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뿐이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게 나라고? 말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복권 한 장 사본 적 없는 사람이 이런 큰 돈에 당첨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럭키라면 고객센터입니다. 혹시 이벤트 당첨 확인하는 곳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당첨 코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티커에 적힌 번호를 하나하나 읽어줬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니 곧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 확실합니다. 현금 10억 원 당첨이세요. 말수는 그 순간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상담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송국과 함께 당첨 인증을 진행할 예정이고 상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된다고 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본사로 오시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라면을 보니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정말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죽으려고 마지막 라면을 끓였는데 그 라면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야 내 인생이 나한테 오네. 말수는 벽에 걸린 유언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찢을 생각은 안 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다시 살아볼 이유가 생긴 건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어요. 컵라면 뚜껑에 붙어 있던 작은 종이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컵라면 뚜껑과 스마트폰을 보니 모든 게 진짜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말수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도 넘은 검은색 정장이었지만 그나마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지고 싶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말수는 라면 회사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니 괜히 기가 죽었어요. 이런 곳에 자신 같은 사람이 와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시죠?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카메라맨과 함께 서 있었어요. 방송국 기자였습니다. 저희는 KBS 뉴스팀입니다. 당첨 인증 과정을 취재하러 왔어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방송에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메라는 벌써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꿈 같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카메라 앞에서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어요. 평소에 이런 이벤트에 자주 참여하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복권도 사본 적 없어서 그냥 라면 먹으려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로비에서 잠시 인터뷰를 마치고 일행은 회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마케팅 부서 직원들이 나와서 말순을 맞이했어요. 모든 사람이 친절했지만 말순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도 이렇게 실제 당첨자를 만나니까 신기해요. 마케팅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당첨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컴퓨터로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였습니다. 코드 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네요. 발행일 시도 어제 오후 5시로 확인됩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말순의 당첨 정보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상금 10억 원,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7억 원. 말순은 그 숫자를 보고 또 한 번 현실감을 잃었어요. 이제 공식 인증서에 사인해 주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어요. 이름을 다 쓰고 나니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이 돈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아픈 곳 치료도 받고 싶고요. 소박한 대답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했어요. 가족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 질문에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식들 얘기가 나오니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연락조차 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할까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곧 알려드릴 계획이신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말순의 애매한 대답에 기자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밝은 톤으로 마무리했어요. 오늘 저녁 뉴스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회사를 나선 말수는 길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벌써 몇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 취재를 하는 걸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은행에 들렀을 때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기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려야 했는데 오늘은 직원이 직접 나와서 안내했어요. 어서 오세요. 당첨 축하드려요. 은행 지점장까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어리둥절했어요. 아직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대접을 받다니 신기했습니다. 상금 입금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통장 개설과 금융상품 안내를 해드릴게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말순에게는 너무 어려운 얘기였어요. 적금, 펀드, 보험 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왔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저축만 하고 싶어요. 그럼 정기예금을 추천드려요. 금리도 괜찮고 원금 보장이니까 안전합니다. 은행을 나오니 벌써 오후였습니다. 말수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어요. 평소 같으면 아까워서 못 마실 비싼 커피였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건물이었지만 왠지 더 밝고 희망차 보였어요.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 버텨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투자 상담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투자에 관심 있으시죠? 좋은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는지 의문이었지만 말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돈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전화가 오다니 조금 무서웠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뉴스를 켰습니다. 정말 자신이 나올까 궁금했거든요. 잠시 후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 컵라면에서 10억 원 발견. 뉴스 제목을 보니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제 정말 자신의 인생이 바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끝나자마자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는 번호였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번호였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첫째 아들 박준호였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마지막 벨소리가 끝나갈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엄마. 10년 만에 듣는 첫째 아들 박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뛰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지 모르는데 막상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준호야.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축하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축하한다고 하니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고마워.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사과였습니다. 말수는 당황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아들이 뉴스를 본 날, 바로 전화해서 사과한다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엄마, 정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못했어요.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시겠어요. 준호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게 너무 뻔했거든요. 아들아, 너 지금 어디 살고 있니? 그게 잠시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역시나였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말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니?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뉴스 보고 너무 놀라서 그동안 연락 못한 게 미안해서. 준호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말수는 이미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둘째 딸 박미영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색했습니다. 결혼한 후 시댁 식구들과만 지내다 보니 친정 엄마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때 우리가 다 미쳤었어요.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미영도 준호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미영아, 너 지금 시댁에서 잘 살고 있다며? 그게 요즘 시어머니랑 좀 안 좋아서 엄마랑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자신의 사정이 있어서 접근하는 거였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셋째 아들 박민수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가 뭐라고 하든 믿지 마세요. 그때 형이 시켜서 그런 거였어요. 저도 억울했어요. 민수는 다른 형제들을 탓하며 자신만 선량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민수가 가장 적극적으로 재산을 요구했던 걸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세 자식이 모두 말순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로 연락을 했는지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말순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우리 얘기 좀 들어봐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결국 말순은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았거든요. 세 자식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과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수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보다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식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증여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10년 전 작성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니? 말수는 서류를 자식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집 권리금 2천만 원, 준호한테 상가 보증금 3천만 원, 미영이한테 예금 1,500만 원, 민수한테. 말수는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자식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너희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나중에 갚겠다, 효도하겠다고 했잖아. 엄마, 그때는 정말. 그런데 아빠 장례식 때는 뭐라고 했지? 우리도 살기 힘들다. 정부 지원 알아보겠다고 했지?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죽으면 뭐라도 다시 가져가려 했겠지? 그래서 연락도 안 한 거고. 그 순간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미쳤었어요. 미영과 민수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말수는 가만히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자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돈 없을 땐 귀찮다며 버리더니 이제는 왜 이러는 거니? 말순의 말에 자식들은 더욱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니?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민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믿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보고 싶었다면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을 리 없었거든요. 일어나라. 말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선택했잖아. 나 없이 사는 걸로. 자식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엄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받은 상처는 돈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자식들의 모습을 보니 진심보다는 계산이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너희들한테는 말이야. 말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자식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식들을 돌려보낸 다음 날 말순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여러 방송국 차량이 골목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말순은 커튼을 살짝 젖혀 밖을 내다봤습니다. 박말순 할머니와 자녀들의 감동적인 재회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어요. 누군가 언론에 연락한 게 분명했습니다. 말수는 누가 그랬는지 짐작이 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문을 열지 않았지만 밖에서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자녀분들과 화해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가족의 사랑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말수는 화가 났습니다. 화해라니, 가족의 사랑이라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추측해서 기사를 쓰려고 하다니요. 결국 말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할머니, 자녀분들과 다시 만나시게 되어서 기쁘시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화해한 적 없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거든요. 그럼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별다른 대화 없었어요.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말순의 솔직한 답변에 기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질문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거든요. 그럼 자녀분들과 함께 살 계획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에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고 자식한테 받은 배신의 기억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계속 이어갔어요. 10년 전에 내가 가진 모든 걸 자식들한테 줬어요. 집도 돈도 다 줬죠. 그런데 남편 장례식 때 뭐라고 하더라고요? 요양원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글펐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안부도 생일도 명절도. 그런데 뉴스 나오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사과한다고 하네요. 기자들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왜 10년 동안 연락 안 했을까요? 정말 엄마가 보고 싶었다면 말이에요. 말수는 마지막 말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차례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감동의 재회 대신 가족의 상처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말순의 인터뷰가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순을 이해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매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한 것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말순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틈새로 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어요. 말순은 즉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였어요. 뭐 하는 거니? 말순이 갑자기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그게 어떻게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예전에 받은 거요. 민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말순의 집 열쇠와 함께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니?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말순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무엇을 하러 온 건지 말이에요. 통장 찾으러 온 거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새벽에 몰래 들어온 이유가 뭐야? 말순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급해서. 뭐가 급해? 빚이 너무 많아서. 독촉이 계속 와요. 결국 진실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말순의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말순은 실망했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경찰 부르겠다. 엄마, 안 돼요. 제발. 민수는 울며 매달렸지만 말순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112에 신고하겠습니다. 주거침입이죠. 엄마, 저 정말 죽어요.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와요. 민수는 필사적으로 호소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민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민수를 연행했습니다. 어머니, 합의하시겠어요? 경찰관이 물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합니다. 끝까지 가겠어요. 민수는 경찰차에 타면서도 말순을 바라봤어요.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 일이 또다시 뉴스가 되었습니다. 10억 원 당첨 할머니, 친아들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이번에는 여론이 말순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준호와 미영도 연락을 해왔지만 말순은 받지 않았어요. 민수를 변호한다거나 합의해달라는 내용일 게 뻔했거든요. 말순은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을 테고 말순도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거든요. 벽에 걸린 유언장을 보며 말순은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겠다고 말이에요. 민수가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에 나왔어요. 반지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이 아파트 어떠세요? 방 2개에 화장실도 깨끗하고요. 부동산 중개사는 친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무시했을 텐데 지금은 극진하게 모셨어요. 역시 돈의 힘이었죠. 아파트를 둘러보는데 갑자기 누군가 말순을 불렀습니다. 혹시
말순이네 김밥 사장님 아니세요? 뒤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말순에게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저 김태연이에요. 초등학교 때 김밥 자주 사 먹던 태연이요. 그제야 말순이 기억해냈습니다. 어린 시절 분식집에 혼자 와서 김밥을 사 먹던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가정이어서 항상 혼자 다녔던 애였죠. 아, 태연이. 어머, 이렇게 훌쩍 컸네. 말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사장님, 그때 김밥 싸주셨던 거 기억나요? 제가 그걸로 도시락 대회 나가서 상 받았었어요. 태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도시락 대회? 네. 그때 사장님이 특별히 예쁘게 싸주셨잖아요. 당근도 꽃 모양으로 잘라주시고 단무지도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말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태연이 학교에서 도시락 대회가 있다고 했을 때 특별히 정성을 들여 김밥을 싸줬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1등 했다고 자랑하러 왔었잖아요. 그때 사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맞아. 내가 더 기뻤었지. 두 사람은 추억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태연은 말순이 왜 이곳에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집 좀 알아보려고. 혹시 뉴스에 나온 그분이 사장님이세요? 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 정말이세요? 와, 대박이다. 태연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은인이 좋은 일이 생긴 게 정말 기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태연이 너는 뭐하고 사니? 저요? 저는 지금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태연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차림새를 보니 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회사인데? 음식 관련 사업이에요. 요즘 시니어 분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태연의 설명을 들으니 흥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한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업이었어요. 사실 그 아이디어도 사장님 덕분이에요. 네, 어릴 때 사장님이 해주신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정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따뜻한 음식을 드리고 싶다고. 말수는 감동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니 신기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태연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저랑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나랑? 네. 시니어 분식 프랜차이즈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사장님의 노하우와 제 자본을 합치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아니야, 내가 뭘 안다고. 사장님, 농담하세요. 그때 사장님이 만든 김밥이 얼마나 맛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맛을 못 잊겠어요. 태연은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은 마음이 따뜻하세요. 저한테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거든요. 말수는 울컥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말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라도 누군가한텐 좋은 사람이었네.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나쁜 엄마였지만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사장님이었어요. 태연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일도 사장님 덕분이에요. 어릴 때 사장님이 보여주신 정성과 친절함을 배웠거든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연은 말순에게
자신의 사업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단순히 도시락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 안부 확인 서비스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케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함께 마음의 위로도 드리고 싶어요. 태연의 말에 말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 같은 늙은이가 도움이 될까? 물론이죠. 사장님의 경험과 정성이 꼭 필요해요. 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말수는 태연의 제안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며칠 후 말수는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아, 그 얘기 한번 해볼까? 정말요? 와, 사장님, 감사해요. 태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이익이 나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도시락 무료 배달하는 거야. 어때? 최고의 아이디어예요. 사장님답네요. 말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는 틀어졌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말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짜 보람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태연과의 사업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말순에게 법원 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송인을 보니 박준호, 박미영, 박민수였어요. 세 자식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 서류 제목을 보는 순간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었어요. 소장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피고 박말수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주장이었어요. 정신적 질환이라고?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정신병을 앓았다는 건지 황당했어요. 더 어이없는 건 그 증거로 폐지 줍는 행위와 사회적 고립을 제시했다는 거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연이었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말수는 소송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태연은 분노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정신적 질환이라니. 나도 어이가 없어. 사장님, 변호사 구하셔야 해요. 제가 아는 좋은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며칠 후 말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차분하고 신뢰감이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소송은 승소하기 어려워요. 정말인가요? 네, 유언장이 본인 필체로 작성되었고 작성 당시 정신 상태에 문제가 없었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꽤 유명한 사람이네요. 아마 치밀하게 준비해 올 겁니다. 말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정말 끝까지 갈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법정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갔어요. 태연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맞은편에 세 자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적이 되어 마주하고 있었어요.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중년 여성 판사였어요.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박준호 외 2인대 박말순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 사건을 개정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고 박말순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과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했어요. 말순이 폐지를 줍는 사진, 반지하에서 혼자 사는 모습 등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또한 피고는 평소 혼잣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이웃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말순은 화가 났습니다. 언제 그런 증언을 받았는지 의문이었어요. 이번에는 김정훈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곧 정신적 질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근차근 논리를 펼쳐나갔어요. 또한 유언장 필체를 감정한 결과 떨림이나 이상 징후 없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양측 주장을 들은 후 다음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법정에서는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이웃 주민 몇 명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피고가 혼자 중얼거리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이상했다는 애매한 표현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피고 측 증인 차례였습니다. 태연이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김태연입니다. 박말순 할머니와 최근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연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십니다. 사업 계획도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태연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특히 이익이 나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도 할머니가 내신 겁니다. 이런 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말순이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박말순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언장도 제 온전한 정신으로 작성했어요. 원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그럼 왜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아닙니까? 말순은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건 자식들이에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은 계속 이어갔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자식들에게 줬습니다. 집도 돈도 다 줬어요. 그런데 남편 장례식 때 요양원 보내겠다고 했어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돈을 갖게 되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판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나 박말순은 살아서도 버려졌고 죽어서도 지키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자존심이에요. 말순의 마지막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했어요. 피고 박말순의 유언장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말순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법정을 나서는 말순을 자식들이 바라봤습니다. 원망하는 표정이었지만 말순은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태연이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장님. 말순은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판결이 끝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깔끔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예전 반지하와는 천지 차이였죠. 사장님, 오늘 방송 촬영 준비되셨어요? 태연이 정장을 차려입고 말순을 맞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말순과 태연이 함께 만든 희망라면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기념 방송 촬영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 준비됐어. 말순도 깔끔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하니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희망라면 프로젝트 2주년 전국 1만 가구 지원 달성.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시락 배달 사업으로 시작했어요. 말순이 직접 김밥과 간단한 반찬을 만들고 태연이 배달을 담당했습니다. 처음 고객은 단 5명이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음식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었어요. 할머니 음식을 먹으면 마치 친정엄마가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도시락은 처음이에요. 고객들의 후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사업은 점점 커졌어요. 6개월 후에는 직원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국 1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가장 뿌듯해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희망라면 캠페인이었습니다. 사장님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해요. 태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매달 수익의 30%를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라면을 배달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라면 뚜껑에 희망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는 거였어요. 희망은 언제든 끓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라면 뚜껑에 적혀 있었어요. 받는 분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감독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순은 카메라 앞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2년 전에는 카메라만 봐도 떨렸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희망라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박말순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해온 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는 희망라면 프로젝트의 영상들이 나왔어요. 말순이 직접 라면을 끓이는 모습,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하는 모습까지. 처음에는 제가 받은 기적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컵라면 뚜껑에서 발견한 행운이 저를 바꿔놨거든요. 말순은 2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유언장을 써놓고 마지막 라면을 끓이던 날 말이에요.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고 저도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화면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라면 뚜껑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말순은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처럼 외로운 분들에게도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인터뷰 중간에 특별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희망라면을 받은 할머니가 직접 보낸 영상 편지였어요. 말순 할머니 고맙습니다. 라면 뚜껑에 적힌 메시지 보고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생각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80대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덕분에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말순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방송이 끝나고 말순은 태연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는 감사 편지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희망라면 프로젝트는 시청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편지도 하나 왔어요. 직원이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박준호였어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몰라봤네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건강하세요.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답장은 안 하세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가족이 될 필요는 없었어요. 이미 더 소중한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말수는 혼자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그냥 간단한 야식이었어요. 뚜껑을 열면서 문득 2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라면을 끓이고 있었죠. 죽을 결심을 하고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야. 말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컵라면 한 그릇이 인생을 바꿨다니. 그것도 돈 때문이 아니라 다시 살고 싶다는 의지 때문에 말이에요. 창문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태연이었어요. 사장님, 내일 새로운 지점 오픈하는 거 확인하셨죠? 응, 알고 있어. 부산에도 희망라면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이 와요. 그래. 그럼 부산도 시작해볼까?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가난도, 배신도, 인생 끝자락도 컵라면 뚜껑 하나가 바꿔놨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였어요. 그리고 그 의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라면을 한 입 먹으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